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OT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코딩의 장벽도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번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간단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코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가 명확하면 이제는 답을, 그죠?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때 이 코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이 답을 찾았는데, 그죠? 기존에는 이 코딩을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이 코딩을 하게 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 결과에 그 코딩한 소프트웨어의 정보 처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피드백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AI에게 우리가 코딩을 시키려면 우리가 코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는 이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컴퓨터 구조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 기반의 수업을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출연했습니다. 전 이제 전 세계 최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름이 이제 데빈이라는 친구고요. 자, 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알게 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죠?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실생활에서, 현실에서 인간의 정보 처리 그리고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컴퓨터 기기의 정보 처리를 우리가 컴퓨터에게 이 정보 처리를 하도록 명령하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수단이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한국어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협업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컴퓨터의 자원, 컴퓨터의 기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정보 처리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라면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이 정보 처리의 목적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한다. 그죠?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최초의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데빈이라는 친구가 이제 출연했습니다. 출연했고, 이 친구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일단 데빈이라는 친구는 전 세계 최초 완전 자율적인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능숙한 작업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대화형으로 협력하면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오면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빈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가치가 있느냐, 어떤 이제 가치가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죠? 개발자들이 이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구현에, 코딩 자체 구현에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팀의 야심찬 목표를 이제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즉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자체가, 그죠? 구현되는 거죠. 예.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자체가 구현이 돼 버리는 겁니다. AI의 대빈의 도움을 받아서 멋있죠, 그죠? 예.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과거에는 그 핑계라고 합니까? 그저 내가 뭐 코딩을 잘못해서 코드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앞으로는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의 로지컬 띵킹, 논리적인 생각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협업입니다. 협업의 배예요. 그래서 이 대빈의 주요 기능을 보면 추론하고 계획하는 기능을 갖고 있대요. 어떤 우리가 문제를 제시했을 때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거를 쭉 어떤 순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엔지니어링 작업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한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실행을 합니다. 그냥 코드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실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 수천 가지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빈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챗GPT를 사용해 본 학생이 있을 텐데요. 이 맥락을 기억합니다. 맥락을. 그래서 이전에 A라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전달했다라고 하면 이 맥락을 기억하면서 B라는 요구사항을 다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고, 이 맥락을 이해해서 C라는 명령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명령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수를 수정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빈의 작업 환경에는 쉘 코드 에디터, 뭐 브라우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샌드박스된 컴퓨팅 환경이다. 그 다음에 협업과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챗 GPT 대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시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디자인 선택에 대한 협력,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 웹사이트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다루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드웨어라는 것은 뭐죠? 눈에 보이는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소프트웨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눈, 코, 입, 손, 발, 그죠? 똑같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이 소프트웨어죠. 그죠? 생각이. 그 사실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죠? 몸이 건강해야지. 그죠? 몸과
정신, 뭐 생각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또 몸도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생각, 예, 그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에요. 자,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몸을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만 다른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예, 경제적 가치. 자, 어떤 분야의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이분의 연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연봉. 예, 그죠? 똑같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교육, 그죠? 이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 하드웨어의 가치가 바뀝니다. 몸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10,000원짜리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만 원, 어떤 분은 막 1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죠? 동일한 몸이지만, 동일한 하드웨어지만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그죠?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이 가치를 바꾸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도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결국 여러분들의 하드웨어, 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냥 학교의 졸업장이 여러분들 가치를 높이는데 충분하냐? 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대학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여러 가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쌓고, 그죠? 능력을 쌓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드웨어를 보면 두뇌, 뭐 머리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감각기관, 그다음에 신경계, 뭐 근육, 뭐 내장기관 이런 것들이 있고, 소프트웨어로는 지각, 기억, 학습 능력, 감정, 언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복합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관관계는 서로 의존적이다. 그죠?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개선과 발전을 통한 성능과 기능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의 언어에 대한 어떤 마인드, 생각도 좀 바꾸기를 바라고, 이게 엄청난 우리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어,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지금 설명하는 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방을 해서 컴퓨터라는 기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보 처리 기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비교해놨죠, 그죠? 컴퓨터 인간의 두뇌는 CPU와 같고 감각기관, 그죠? 이것들은 입력 장치이고요. 그다음에 신경계는 전자회로 정보 전달 어떤 연결 길이고, 근육은 그죠? 모터 또는 물리적인 움직임을 하고요. 내장기관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뭐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다. 네. 여러분들의 하드웨어,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수다. 그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돈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드웨어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를 보면은 인간의 정보 처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눈, 코, 입, 귀, 뭐 피부 이렇게 해서 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맞죠? 이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입력받고 처리하고 출력하고 인간의 정보 처리를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코로, 근데 눈으로 보는 게 글자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그죠? 이미지도 있고요, 그죠? 비디오도 있고요. 어, 근데 텍스트도 뭐 5만 가지 있습니다, 그죠? 5만 가지. 그다음에 코로 그 냄새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요, 맛에 대한 정보를 느끼고, 귀로, 그죠? 귀로 사운드, 스피치도 듣고, 어, 그죠? 뮤직도 듣고요. 뮤직도 듣고요. 그죠? 이러한 귀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피부로, 그죠? 뭐 온도, 체온 온도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낍니다. 그죠? 피부의 감각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이제 시각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출력을 하기도 하고, 청각적인 표현으로 이런 정보도 출력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촉각적인 어떤, 그죠, 악수나 포옹이라든가 촉각과 관련된 정보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모션과 관련된 정보를 또 출력을 하고요. 또 화학적인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는 다양한 입력 방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멀티모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멀티모달. 다양한 입력 방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 해서 멀티모달 입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출력을 하죠. 다양한 방식의 출력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아웃풋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풋이고, 그죠? 아웃풋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입력과 출력밖에 없어요. 중간에 처리하고, 그죠? 근데 이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정보 처리를 유심히 파악하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도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보 처리를 그대로 모방해 가지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컴퓨터를 우리가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컴퓨터의 정보 처리는 입력을 키보드로 받던, 마우스로 받던, 카메라로 받던, 마이크로 받던, 그죠? 예,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모니터로 출력을 하고요. 그죠? 키보드로 정보를 받아서 모니터로 출력을 하고, 그죠? 키보드로 받아서, 그죠? 그 결과를 프린터로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입력을 받아서 모니터로 보여주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제가 만약에 줌을 한다고 하면 제가 카메라로 입력값을 받아서 여러분들 모니터로 보여주죠. 그죠? 예. 마이크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가서, 그죠? 스피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의 정보도 보면은 정보 처리 입력 방식을 보면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서 정보,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 입력을 받아서, 그죠? 네, 하드디스크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누군가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맞죠? 입력 방식을 누군가가 제어를 해줘야 되고, 처리 방식도 누가 제어를 해줘야 되고, 출력 방식도 누군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 입력 값을 받도록 방식을 정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또 그 받은 값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출력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이것을 사람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걸 다 구현했어요. 자, 이게, 자, 입력을 위한 코딩을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 거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코딩을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위한 코딩을 또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코딩, 처리하는 코딩, 출력하는 코딩을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배운 겁니다. 결국은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리고 받아들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처리한 결과를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는 입력, 처리, 출력을 출력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어떤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다? 데이터의 입력, 처리,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결국 이거를 왜 하죠? 이걸 하는 이유는 정보 처리입니다. 정보 처리.
정보 처리. 정보 처리. 정보 처리 왜 해요? 문제 해결. 정보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하는 겁니다. 결국. 예. 결국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왜 사용하죠? 예.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기는 이미 멀티 모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컴퓨터죠. 그 안에 터치 스크린이라든가 음성 인식, 카메라, 뭐 가속도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뭐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다? 입력을 제어한다. 처리하고 출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표준 입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표준 입력. 키보드에서 여러분도 키보드에서 입력하죠. 이게 이제 키보드가 이제 예, 키보드에서 값을 받는 걸 우리가 표준 입력이다.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 가지고 어떤 중간에 연산을 통해서 출력하는 것. 이렇게 지금 배워왔잖아요. 이때까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입력을 받아서 연산하고 그죠? 출력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값을 데이터를 읽어와서 자 연산을 하고 표준 출력을 하거나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그 한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 파일에서 읽어와서 그죠? 보여주고 출력해주죠. 화면에. 맞나요? 이렇게 되죠. 이미지, 영상, 소리, 엑셀 다 파일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처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화면으로도 보여주고, 그죠? 어떤 마이크 스피커로도 뭐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입력 받아가지고, 그죠? 뭔가 처리를 해서 또, 그죠? 출력을 해주는 이런 것도 배웠을 것이고, 자, 웹사이트에서 값을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게시판. 예, 게시판에다가 글을 씁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고 중간에 처리를 하고 또 외부로 게시판 쓴 글을 우리가 외부로 출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걸 배운 거예요. 이 방식을. 예, 그래서 처리할 때는 연산자, 뭐 조건문도 배우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복문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뭐 패키지도 배우고 라이브러리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일단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